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픈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롯데쇼핑 채용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롯데쇼핑 이커머스 사업본부에서는 IT와 UX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그리고 관련 직종 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8월 19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로그에서는 네이티브 앱 개발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발 경력이 3년에서 9년 사이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자, 그리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현대 하이라이프 손해사정에서는 장기보험 손해사정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 이상으로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경력에는 제한이 없고요. 지원서 마감은 8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에서는 카카오TV 운영 업무 지원과 인사 지원 파트 업무 서포터 등 부문별로 어시스턴트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자격 및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은 8월 24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늘도 커리어 칼리지의 김항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난주만큼이나 덥네요, 그렇죠? 여전히 좀 덥죠? 네, 긴 소매 입고 오시기 덥지 않으세요? 속에는 반팔입니다. 벗고 왔다가 다시 입었죠. 예, 특히나 좀 이럴 때 건강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주 특히 말복이잖아요. 네, 혹시 말복 계획 있으십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단답으로 많이 대답을 하시네요. 오늘 교수님. 네, 많이 많습니다. 더우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UAE 해외 취업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드디어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또 UAE 시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UAE 취업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에 의해서 활용 루트 말씀드릴 거고요. 서류 작성이나 면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보다 실전 정보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취업 정보 활용 루트 특히나 좀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은 취업 정보를 네.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좀 큰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어디가 익숙하지가 있을까요? 않으니까.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루트는요, 뭐니 해도 월드잡 플러스입니다. 이제 공신력 있는 그런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그런 곳이기 때문인데요.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될 테고, 가입하실 때 내가 관심 있는 나라를 아예 등록을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구인 광고가 뜨면 한꺼번에 찾으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사이트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85개국 약 125개 해외 무역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딜까요? 코트라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해외 시장 뉴스 코너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 두바이에는 별도로 이제 K-무브 센터가 있어요. 개설 새로 했는데요. UAE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하고 생활 정보, 실제적인 자료까지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UAE 현지 채용 정보 이렇게 뭐 국내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더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네, 대입해 보시면 좋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취업 정보를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찾으실 수 있나요? 전문 포털 사이트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랍에미리트에도 취업 정보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표만 보셔도 상당히 많죠. 이거 위에도 더 많은데요. 첫 번째 베이트코.com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국내 채용 포털 사이트와 아주 동일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라인 메뉴에서 채용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이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는 기능 아주 동일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이트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구인하는 기업들이 어떤 회사인지를 회사명, 로고 등으로 표기한 내용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인지 아니면 한국 기업이 현지 지사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지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조사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한국인을 채용하는지 정보를 좀 가장 먼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UAE 취업 사이트 취업 정보 확인과 함께 그 영문 이력서도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영문 이력서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서류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아주 디테일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걸 좀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추는 역시 개인 진단과 개인 분석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은 뭐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지? 내가 기업에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지? 나는 UAE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싶은지 UAE에 토국이 7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두바이에 갈 건지 아부다비 갈 건지 이런 지역들도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곳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 구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던 보건 의료 분야를 좀 예로 들어서요. 이 영문 이력서 작성을 한다면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레주메라고 영문 이력서라고 하는데 이력서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로 보게 되면 신발을 나타내는 신발 그다음에 다닐력 그래서 신발 신고 다니는 흔적을 기록하는 종이다라고 네.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용 담당하는 사람의 지원자가 그 신발을 신고 과거 행적이 어땠는지를 알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아주 베이스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대표적인 항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적 사항, 두 번째 교육 및 학업 사항, 세 번째 조직 내에 포함되어서 생활했던 그런 경력이나 그런 데서 이루어졌던 기술 사항, 네 번째 자격 사항,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활동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들은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들은 다 궁금해하는 내용들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내용 설명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내려놔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중용에도 언급되죠.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너무 많이 설명되면요 오히려 채용 담당자가 거부감이나 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크게 5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우선 인적 사항 보면요 나이, 결혼 여부, 부양 가족 유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 가운데 어떤 포지션에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할 것인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결혼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군요. 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하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불법까지는 아니고 이제 금기 사항이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절대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왜 그걸 물어보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예리한 질문이셨어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UAE에서는 주거비 지급해 준다는 말씀 드렸죠. 기숙사나. 네. 네. 이때 미혼 노동자나 기혼 노동자냐 직원이냐에 따라서 주거비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오. 미혼인 경우에는 월급의 한 40% 정도를 지급하고요. 기혼인 경우에는 월급의 60%를 지급합니다. 네. 그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기혼이면 아무래도 좀 부당하지 않을까, 부당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복지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 여부를 묻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양 가족의 유무 이걸 확인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네, 부양가족. 국내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죠.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으면 채용을 시키나 가족 수가 없으면 떨어뜨리나 뭐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동일한 얘기예요. UAE의 모든 주민들은 2년 거주 비장 기간 동안에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됩니다. 네. 의료보험 포함해서. 예, 스폰서, 다시 말하면 취업 기업에서는 채용한 사람에게 그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사항들이 적용이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201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사람 의료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의료보험료도 그 스폰서가 납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는 비자 처리하는 할 때 부양가족 의료보험을 같이 처리하고요. 이 기간은 이제 만기가 1년이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신고해서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에서 거주주 비자 있는 근로자한테 물려주고 그 부양가족까지 의료보험 가입해줘야 되니까 묻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아랍에미리트는 복지만큼은 네. 네, 정말 뭐 선두주자구나. 매력적이죠? 예,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교육 및 학업상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교육 및 학업상에서는 일단 내가 공부를 3년제 대학을 나왔는지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지 그리고 졸업 연도가 언제인지를 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업 마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사회인으로 생활하다가 또 다른 진로 개척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경력이나 기술사항 포함해서 제일 상단에다가 총 경력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 현재 직위 그리고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트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상 보니까요. UAE에서는 이 지원자가 지금까지 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업무에 대해서 3가지나 기록을 하네요. 그렇죠. 3가지나 기록을 하라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학습 범위를 소화해 내셔야 됩니다. 네. 전문 의사분들은 본인이 주 전공해야 되는 진료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임무 자체가 이제 환자 치료 실무도 있지만 전문 의료진, 의사진 보조하는 그런 임무도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간호사 임용되고 나서 전문 분야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어느 진료과에서 근무할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의사 선생님들보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해 보시다면 현재 어느 진료과에서 어떤 전문 경험들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채용하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궁금하고 체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네.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병행을 하면서 힘들더라도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이력이 단절되지 않는 쪽이 나을까요? 이력 단절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네. 유리할 거고요. 뭐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해외 취업 포함해서 호기심 충족하려고 취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어학연수나 인턴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떤 것이 좋으냐 양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호불호 한다는 것은 이제 좀 경솔한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취업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뭐 자신 진로하고 목표가 해외 취업 쪽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위성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당연히 도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만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시라든지 또는 누군가의 남편이나 연인 또한 자식으로서의 된 입장에서 사회적 관계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라면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 또한 개인적으로 뭐 대한민국 장교로서 군대 생활에 직업군인 선택했었는데 저도 또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사회를 다시 복귀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직장 근속 중에 해외 취업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임박형 선택하는 것보다도 과연 내가 해외 취업을 선택해서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필수적인 결정 요소인지를 체크해 보신 다음에 면밀히 분석해서 미래 설정형 결정을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결정되셨으면 준비 상황에 맞춰서 근속 중에 할 건지 아니면 퇴직하고 준비가 좀 덜 됐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 건지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남은 게 이제 자격사항 그리고 경험 및 활동사항이 있는데요. 이 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시죠. 자격사항에는 이제 간호자격증 취득 연도하고 간호사 면허 유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건의료의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그 현지국의 면허시험을 따로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타 경험에서는 활동상 뭐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여기에다가 세전과 세후 다 포함되고요. 복지 조건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국 희망 날짜, 현지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출국할 날짜가 아니라 한국에서 출국할 수 있는 날짜, 이 날짜를 기록하게 되면 이제 이력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력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네. 좀 이력서가 준비가 되고 통과가 되면 다음이 이제 면접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자, UAE 자, 아무래도 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접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UAE는 해외이면서도 독특한 문화를,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외국인과 면접을 하는 그런 데인데 문화와 사상을 먼저 좀 이해해 주시는 그런 단계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UAE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여러분들 복장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좀 격식을 차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금기 사항 중에 하나는 남성이 뭐 반바지를 입는다거나 국내에 뭐 공무원이라든지 출근할 때 경기도 모 지역에는 반바지 입어도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접하고 있는데 남성 반바지 절대 안 됩니다. 여성분들 반팔 안 됩니다. 이게 문화적인 특성이거든요. 네. 또 명함 주고받을 때, 물건 주고받을 때 왼손으로 건네면 큰일 납니다. 오른손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들은 왼손이 그냥 뭐 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네. 또 볼펜이나 손가락 등으로 남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 지목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지목하는 거, 이거 금기사항입니다. 이거 모욕적인 행위로 판단돼서요. 네. 상당히 큰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무의식 중에 시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시계 보시고 또는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도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UAE에서는 요거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문화가요. 굉장히 여유롭고 루즈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타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이야기할 때 시계를 본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는 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대충 넘어가나 심각성이나 이 중요도에서 좀 가볍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네.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관용이 있을까요? 네, 관용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실수들만 하지 않으면요. 언어 말하다가 좀 틀리고 어눌하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단어 선택 잘못해갖고 좀 실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손이나 복장, 또 시계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그렇죠. 예, 크게 뭐 모나지 않게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UAE 면접을 볼 때요. 글쎄요, 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뭐 보통 국내나 해외 기업 생각할 때 나오는 질문들 비슷할까요? 유사한 거 포함되어 있죠. 크게 구분을 해보면요. 개인적인 특성들 뭐 물어보는 공통 질문하고요. 직종상 특수적인 질문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통 질문을 보자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개인별 특성을 좀 확인하는 것,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확인하는 것, 사상이나 가치관 확인하는 것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개인의 특성을 확인하는 건 유사합니다. 당신 경력하고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당신 성격은 어떠세요? 그리고 강점이나 약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나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회사 관심도, 이거 기업 조사라고 하죠. 미래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이거는 백그라운드예요. 우리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만큼 열심히 할 거니?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 2분이나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얼마나 우리 회사를 알고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사상이나 가치관 확인용 질문에서는 조금 추상적이죠.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관 물어보는 겁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게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 현지에 왔을 때 그 회사에서 얼마나 잘 정착할 것인지, 이곳에서 빨리 돌아가지 않고 오래 근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또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크게 우리나라 면접과도 다르지 않은 공통 면접들, 질문을 예, 하죠.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저희가 뭐 UAE 하면 가장 좀 많이들 손에 꼽았던 직군들이죠. 항공사, 또 호텔 서비스, 의료 관련해서 직군별로 면접을 좀 질문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네. 우선 항공 승무원 볼까요? 학벌이나 학과, 나이 제한 등의 지원 조건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대신 면접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됩니다. 항공 승무원이라는 거는요, 겉으로 보기와는 좀 다른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죠. 네. 체력적인 강인함도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맞추셔서 답변의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 합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호텔 부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세계 각국의 체인점이 있는 그런 대형 글로벌 호텔이 아랍에미리트에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분화된 직위만도 한 100여 가지가 되고요. 출퇴근조가 30여 개의 단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무마다 질문 내용이나 특성들은 상당히 많이 상이해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조사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건의료직 인터뷰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인 non-clinical Q&A가 있고요. 직접적인 치료 내용을 물어보는 클리니컬 Q&A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나리오 방식 Q&A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보건의료직이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사 호텔 서비스, 또 보건 분야 면접 질문 알아봤는데요. 네. 자,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좀 국가 직종할 것 없이 그 면접을 보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누누이 당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긴장 많이 하거든요. 긴장하지 말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자리 되면 저도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장을 좀 제가 꼭 좀 말씀드립니다. 이력서는요, 텍스트로 채용 심사관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면접은 언어, 랭귀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내가 평가받는 자리이긴 하지만요. 채용하고 있는 면접관과 구직하고 있는 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연인이 데이트할 때 상대방 얘기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하면 사귀고 싶겠습니까? 그 데이트 기간 오래 지속되기 힘들고요. 만약에 시작하기 전이라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나한테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라면서 먼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예.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소통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자, 이번엔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K무브 쪽에 취업 성공하셨던 분들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승무원으로 채용돼서 취업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그렇습니다. 저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포부 가졌지만 대졸 공채도 지상직도 승무직도 어느 한 군데도 저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직장은 IT 부품 기업이었고요. 거기에서 해외 취업 정보 프로그램인 오픈 멘토링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처음 접했어요. 항공사 출신 멘토하고 만나서 이후에 동기부여도 받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친구가 파이낸스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네. 해외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미팅을 할 때 본인의 마음가짐을 면접 보듯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고 면접 보듯이 소통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해요. 발화 방법이라고 하죠. 발음이나 화법. 그다음에 태도에 각별히 신경 썼고요. 책보다는 외국 영화를 많이 돌려보면서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했고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그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생활하고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항공사의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취업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른 산업에 근무한다고 해도
내가 희망하는 직무하고 연결시켜서 역량을 개발하려고 네.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점을 그러니까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IT 부품 기업의 처음 직장을 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파이낸스 쪽으로도 취업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취업을 또 이직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좀 부단한 노력으로 결국 좀 이뤄내신 분 같습니다. 자, 다른 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다음은 두바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취업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 취업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해외 여행 경험 전혀 없습니다. 오. 외국인하고 교류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냥 해외 진출 꿈꾸다가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두바이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 할 때 지인들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야, 말도 안 통하는데 안 불편하니? 또는 뭐, 야, 거기 인종차별 없니? 테러 위험은 없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마다 본인이 대답했던 것은 아주 중심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해외 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인생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달콤함, 아름다운 기회를 놓칠 뻔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뭐 음식도 소개해주고요, 한국 드라마도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요. 현지인들하고 관계 구축했던 게 생활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친구들과 사귀면 영어는 편안해진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지내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게 되면 잘 하게 된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두 가지의 이제 취업 성공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네. 자, 시청자분들도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뽑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례 그냥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요, 목표 정해놓고요, 그 목표에 내 목적을 일치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걸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분야가 달랐어도 본인이 활용해야 되는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도 스펙 미스매칭하지 마시고요, 온스펙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분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딪혀보는 실행력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같이 뭐 잘하면 소통 면에서 편리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못했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그때 당시에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통은 이루어진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야만 그 물들이 내 전체 피부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그들의 삶이 내 삶에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선택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두드려 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선택 끝났으면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저희가 약 4주 동안 그렇죠? 해외 네. 취업, 특히 좀 아랍에미리트 해외 취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또 새롭게 알아가는 사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이 UAE 취업 꿈꾸는 분들께 교수님께서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4주간의 아랍에미리트 방송 소개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요, 지리적인 오해라든지 환경적인 불편함, 그다음에 기후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연구하고 조사하고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말씀드리면서 야, 이런 상황이면 또 다른 환경에서 미래 준비하시는 청장년들한테 내가 이거 가치 있게 설명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네. 물론 난제는 존재하겠지만 해법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미래 개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아랍에미리트는 마무리를 짓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음 주부터는 같은 아시아이지만 왠지 유럽 같은 나라 있죠? 호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예, 멀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호주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국가잖아요. 여기에 좀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